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 네, 7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볼만한 한자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어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조만이라는 글자입니다. 하나는 조, 장음이네요. 하나는 만. 그래서 조만 이렇게 읽는데 이름과 늦음을 얘기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한자는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간을 붙여서 사이간자 넣어서 조만간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조만보다는 조만간을 더 많이 쓰죠. 자, 과연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한자가 서로 결합하게 되었는지, 원래의 뜻은 무엇이었고, 그리고 한중일 삼국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일까요? 아니면 저녁일까요? 꽃이 상당히 예쁘게 보이는데요. 자, 그런 시간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제가 오늘의 한자어 10번째 컨텐츠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하지 않고 손으로 일일이 써서 좀 전달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주제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한 글자씩 살펴보실까요? 자, 첫 번째 글자는 준사급에 배정되어 있는 이를 조자입니다. 앞에 아까 조만 이렇게 읽었죠? 그러니까 앞에 것이 바로 장음에 해당합니다만 요즘엔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이게 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전서입니다. 이렇게 쓰죠. 소전인데요. 서로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거 둘의 공통점은 이렇게 날일자가 있다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르게 생겼어요. 이거는 뭔가 식물에 뿌리가 있고 땅이 있고 그 위에 해가 솟아나는 것 같죠. 근데 아래에 있는 이 글자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저기 갑옷, 투구 같은 갑자입니다. 갑옷, 갑, 투구 뭐 할 때 갑자인데, 자, 일단은 설문해자, 허신의 설문해자는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번엔 좀 색다르게 세로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보실까요? 자, 설문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다. 이를 조자가 결국은 아침이란 뜻이군요. 아침보다도 새벽에 가까운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날일자의 뜻을 따르고, 그렇죠? 날일자, 태양이, 해가 갑 위에 있는 것을 뜻을 따른다. 그런 모양을 본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소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 갑옷 위에서 빛나는 것을 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옷 위에서 태양이 빛나는 게 왜 아침인가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다음에 발음은 반절법으로 자호절이니까 조라고 한다라는 거는 지금과 똑같네요.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번엔 그 단옥제가 줄을 달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좀 깁니다만 이 글자와 이 글자는 통합니다. 이것도 그 새벽 신자인데요. 그렇죠? 신자다. 그리고 이 신자라는 것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어둑어둑하고, 이 상이라는 표현은 상쾌하다 할 때 상인데, 예전에는 이 글자를 어떻게 봤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거기에 불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밝다, 밝게 빛나다의 뜻인데, 자, 여기서 왜 그런 게 나왔느냐 보니까 아직 일러서 밝음이 아직 깬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울 매자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둑어둑한 그런 시기를 말한다. 그리고 이 새벽 신자하고 그 다음에 이 이를 조자는 두 글자는 서로 같은, 서로 훈을 보완하는 관계다. 뜻을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글자나 아니면 이 글자나 서로 비슷하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조신이라고 씁니다. 중국에서 자오천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지금의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뜻이 거의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물론 신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별진, 때신 해가지고 농기구를 뜻했다, 조개 모양을 뜻했다 해서 뭐 욕이 나온다 할 때도 사실은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별 잘 부러지는 농기구 같은 걸로 땅을 파려니까 손으로 땅을 파려니까 욕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욕자 쓸 때요. 자, 그리고 단주는 단옥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갑이라는 글자, 갑자기 뜬금없이 갑옷이 왜 나오느냐? 갑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본딴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투구에 담긴 이렇게 생겼죠. 투구 위로 해가 이렇게 쫙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뭐 야간 행군을 했든지 뭔지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로, 그러니까 그 투구 사람 머리 위로 태양이 있는 것이니까, 즉 그것이 바로 일을 조자의 의미다. 글쎄요, 그렇게 보더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문을 발견하기 전에 이걸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풀이 막 이렇게 있고 뿌리가 있는데 그 위로 뭔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간단한 글자일수록, 단순한 글자일수록 해석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글자인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냥 보면 이 글자도 전 떠오릅니다. 이 글자 같은 경우는 풀이 이렇게 두 개 있고 그 사이에 태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풀이 두 개는 아니더라도 하나만 있는데 태양이 떠오른다. 라는 거는, 이거는 아침 조자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좀 아침이라 보면 이건 좀 더 어둑어둑한 그런 아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풀이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건 아닌가 싶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는 새벽 신자인데 이 윗자를 이렇게 절구 우자 비슷하게 써서 새벽 신이라 하기도 하고요. 별진 때신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일 한자 시간에. 어두울 매자, 그렇죠. 날이 아직은 완전히 밝지 않은 거기 때문에 어두울 매가 되죠. 눈이 어두운 거는 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눈목자를 쓰고요. 시원한 상자는 여기서 시원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뭔가 밝다, 그렇죠? 뭔가 불이 사람이 불을 이렇게 두고 춤추고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원풀이도 명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를 조에 대한 비슷한 글자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글자가 과연 무엇을 뜻했을지 한번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아침 조자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이 있고요. 하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두 개가 있고 풀 사이로 해가 빼꼼 고개를 내민 거라고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달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게 보통 아침에는 달도 같이, 해랑 같이 보이죠. 그래서 달도 살짝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아침 조자가 꽤나 이른 아침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조자는 달도 없고 풀도 하나밖에 없고 해가 있고 풀이 살짝 보이는 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 본다면 훨씬 더 이른 상태, 이거는 빛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늘 건 말을 건자도 보시면, 그렇죠? 이제 아침 햇살이 막 쏟아져 내려오면서 이거는 사실은 흘자죠. 이게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류가 증발하는 듯한, 상승 기류가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보면 뭔가 이렇게 땅이 마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풀초도 재밌습니다. 풀초 자체가 이 보면 위에는 풀이 한 두 개쯤 있는 거고요. 풀이 두 개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해가 있고 아래는 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풀을 강조했을 뿐이지 아침에 이렇게 나는 풀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 무언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일찍 조자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풀과 태양과 관련이 있는 글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허신과 단옥제는 전혀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단순하지만 자원풀이는 너무나 다양해서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냥 이를 조자, 그냥 아침 일찍 새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이 만자 같은 경우는 3급, 준3급 늦을 만자인데 이건 오히려 저녁을 뜻합니다. 이거는 근문이나 갑골문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네, 날일자는 역시 또 똑같이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설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물 모자의 원글자입니다. 이 글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가 저무는 그런 때다. 그렇죠? 그래서 날일자의 뜻을 따르고 이거 면할 면자죠. 면할 면자에 음을 가져왔다. 그렇죠. 이게 면이나 만이나 비슷하니까 형성자로 본 겁니다. 가장 깔끔한 설명이 되겠죠. 무원절이다 라는 것은 무원이다 이렇게 된 거네요. 발음이 무원이라니 지금과는 좀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이 글자도 사실은 있는데 이것도 같은 글자다. 그러니까 왼쪽에 날일이 있든지 오른쪽에 날일이 있든지 그거는 의미는 똑같다. 뭐 요즘에 이런 건 잘 안 쓰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옥제는 좀 다른 설명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단옥제 줄을 보시면 이것도 점을 못 잡니다. 점을 못 잡고 자체가 이렇게 막 생겼죠. 원래는 이 글자인데 그죠? 풀숲 사이에 해가 쫙 떠오르는 그런 모양, 해가 지는 모양이죠. 죄송합니다. 풀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해가 지는 모양을 뜻한 거였는데 이 점을 못 자라는 것은 해가 있으면서 어두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벽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어두울 명자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또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가 있는데 또한 어두운 거니까 해가 있는데 어둡다.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가 있는데 해가 있는데 어둡네 라는 거는 해가 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두울 명자죠. 저승을 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옥제는 얘기합니다. 날 일자 해가 이거는 우거질 망자죠. 숲풀 사이에 있는 것을 본땄다. 이게요. 글쎄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자, 일단은 없을 막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글자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이 이 우거질 망자 사이에 태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면할 면자가 있죠. 이건 면하다는 거는 죄 같은 것을 없애주다, 사면하다, 없는 것으로 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면할 면자로 해석을 해도 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점점 어두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해를 없애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늦을 만자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점을 못 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이런 글자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생긴 거예요. 원래 없을 막자가 먼저 있다가 이게 저물다의 뜻이 아니라 없다의 뜻으로 생기니까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이게 날일자가 하나 더 붙었죠. 그러니까 날일자가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가 없는 것이다. 막일이다 해서 점을 모자가 된 것이죠. 조삼모사 할 때 그 모자죠. 자, 우거질 망자 풀초가 4개나 있습니다. 싹 철자가. 자, 그러면 이 늦을 만자 옆에 있는 이 면할 면자가 들어가서 이게 없애다, 없다의 뜻을 가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개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뺄 거는 그냥 비슷하게 생겨서 가져왔습니다. 힘쓸 면자. 힘쓸 면자. 힘이 필요 없는 것이냐? 힘을 면해주는 것이냐? 아니고 없애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해를 없애다. 힘을 없앨 때까지 뭔가 열심히 하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없애다니까 없애주다도 있지만 없애다 있으니까 힘을 다 없앨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다. 힘쓸 면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로 뭐뭐 하다의 뜻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것도 크고 방금 바로 잡았습니다. 여자 여자에 면할 면자. 물론 이런 거 다 형성자로 봐도 됩니다. 얘가 만자니까 면자니까 면으로 읽고 얘가 면자니까 만으로 읽고 상관없는데 굳이 이걸 해석을 하자고 보면 여성이 있는데 아이가 그렇죠? 뱃속에 계속 이렇게 품고 있었죠. 10달 동안. 그러다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낳으면 어떻게 되죠? 뱃속에 있던 거에 이게 없애지고 임산부의 어떤 고통이 면해지는 거죠. 물론 출산의 고통을 제외하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있다가 여자가 이제 한결 나았다. 이제 그런 부담 같은 것도 없어진다. 잘 이제 순산을 했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을 만자에 이게 있는 거는 애가 뱃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뱃속에서 없어진다, 없앤다 라는 뜻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해를 없애다, 힘을 없애다. 여자가 아이가 있던 것을 이제 홀가분하게 없애버리다. 없애는 게 아니죠. 낳는 거지만. 네. 그런 뜻으로 나을 만자에도 이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글자체가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사실은 요즘에 잘 안 쓰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와 중국에는 보통은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내리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근데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면할 면자와 항상 헷갈리는 것이 이 토끼 토자입니다. 그렇죠? 토끼 토자는 여기서 점 하나만 넣으면 돼요. 이건 토끼의 모양을 그린 것인데 지금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토끼 토자는 이렇게 말고도 이러고도 쓰죠. 이 글자는 속자처럼 쓰는데 특히 일본에서 많이 씁니다. 우사기 이렇게 해가지고 점을 빠뜨렸네요. 이렇게. 어쨌든 이 글자도 토끼토, 이 글자도 토끼토인데 면할 면자와는 획이 하나 다르다. 점을 안 찍으면 면할 면자가 된다. 네. 오히려 제가 설명드려서 더 헷갈리시진 않았겠죠. 네, 그래서 씀쓸 면, 나을 만, 늦을 만, 면할 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게 없애다라는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몇 개를 가져왔는데 늦을 만자와 관련된 글자를 찾다 보니까 이 면자가 면하다, 없애주다, 네, 뭐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찍 조자는 풀 사이에 살짝 보이는 해를 말하는 것이라면 늦을 만자는 그 해가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 없어지는 그 때쯤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은 첫 번째 이를 조, 두 번째는 늦을 만자인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썼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획이고요. 늦을 만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12획이라고 되어 있죠. 어느 자전에는 이게 12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써야 된다면 이것을 여기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에 내리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이게 12획이고요. 이건 보통 11획인데 보통 우리는 11획으로 중국과 더불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마 12획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 획순, 특히 총획수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뭐 의미가 전혀 없진 않지만요.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쓰시고 중요한 획수 혹은 획순 정도만 알아두시면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에 대한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자, 표준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사, 이름과 늦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거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중국어 사전 보면 이게 자오상, 이게 완상 해가지고 아침과 저녁을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자, 예문을 봐도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저의 힘을 다하여 선생님의 은혜를 갚겠사오나 본래 구차한 형편이라 시간의 조만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이 이를지 늦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은혜를 갚기는 분명히 갚겠습니다만 그게 이른 시일이 될지 아니면 나중이 될지 결국은 이 글자는 이름과 늦음, 아침과 저녁 혹은 앞과 뒤 모두 다 되겠죠. 시간적으로 보아도 여러 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중국어 사전을 찾아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 사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과 후를 뜻하기도 한다. 삼국지, 이거 역사서입니다. 삼국지 연의 아니고요. 삼국지 위지의 왕랑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생육이라는 것은 이르고 늦은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서 낳는 것이죠. 뭐 동물이 새끼를 낳든 아니면 식물이 열매를 맺어서 곡물을 생산하듯 그 생산하는 바 역시
예, 이게 물이 중자거든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어떤 건 빠르게 생장하고 어떤 건 느리게 생장하고 있는 것 반면 또 어느 수확할 때는 좀 많을 수도 있고요. 어디 수확할 때는 적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이 중자가 이렇게 쓰는 게 재밌죠. 이거 보통 중국, 타이완 쪽에서 많이 쓰는 번체자거든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같은 글자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쓰죠? 이 하나민자 3개를 써서 이렇게 3인을 쓰면 이게 물이 중자가 됩니다. 대중, 중생 이런 거 할 때 쓰죠. 네. 그리고 이 조만이라는 표현이 이름과 늦음이 아니라 이른지 늦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이란 말은. 그래서 장간행, 200의 장간행이라는 그 시에도 이 조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삼파로 오시면 이 장간이라는 마을에서 부르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삼파라는 곳에 만약에 내려오신다면 이 낭군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마음이에요. 미리 편지를 가지고 그 집에다가 보고를 해주세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지만 이르든 늦든 언젠가 삼파에 오시게 되면 미리 좀 내가 지금 이제 곧 그리로 가겠소라고 편지로써 미리 예자죠 이거 미리 집에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덜 걱정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상당히 애달픈 그 남편을 기다리는 애달픈 여성의 마음을 길게 여성의 시점에서 담고 있는 그런 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 200이에요. 200의 또 다른 시에 보면 양백기는 모르겠지만 조만간 관서로 향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전체 시 중에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장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만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른 시간에 될지 아니면 늦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양보의 의미가 조만에 담겨 있다. 거기에다 간을 붙이면 조만간이 되는 거죠. 보실까요? 조만간. 앞으로 곧 조만에. 이게 돼 있네요. 앞으로 곧이라고 돼 있죠. 원래 뜻은 그 시기가 이른 시간이 될지 이른 시일 내가 될지 아니면 좀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라는 뜻이지만 보통 조만간이라고 하면 조만간 밥을 함께 먹자라고 하면 1년 뒤, 2년 뒤가 아닙니다. 그렇죠? 늦지는 않고 좀 일찍 어느 순간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이를지 늦을지입니다. 너무 뒤의 시간은 보통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조만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10년 후에 뵙겠습니다가 아니죠. 제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일찍 찾아뵙겠습니다의 뜻이죠. 두 번째, 아무튼 조만간 직접 만나서 최후의 담판을 할 테니 그런 줄 알라. 이것도 내가 멀리 저 먼 미래를 얘기하지 않죠. 가까운 미래를 얘기합니다. 이런 속도로 안개가 퍼지다가는 조만간 산허리도 짙은 안개에 묻힐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뭔가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안에 이런 뜻이 느껴지시죠? 우리도 그렇게 씁니다. 조만간 한번 보자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최대한 일찍 보자 이런 뜻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조만이라는 표현을 조선왕조실록에 찾아봤더니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뜻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신문 1923년 동아일보에 보시면 각지 초상 첫 설인가 봐요. 조만. 어떤 데는 늦고 각지니까요. 어떤 데는 이르고 어떤 데는 늦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는 정말 말 그대로 일찍인 곳도 있고 늦게 오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고 첫 설이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 혹은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첫 설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신문이니까 일제 강점기 치하네요. 일제 치하에서 동아일보가 낸 신문 기사의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10년 후인 1933년 역시 동아일보입니다. 문제는 조만.
15조 4항의 연맹의 예정 행동에 대하여 일본은 소호도 불공,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의 어떤 그 주저하지 않음을 예찬하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조만 15조 4항에 뭐 문제는 조만이라는 거는 뭐 이제 조만간 이제 해결이 된다. 시간의 문제다.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소호라는 거는 추호하고 비슷한 거죠. 일본은 조금도 두렵지 않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은 많겠지만 조만은 자체는 그렇게 기사에는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거의 조만간으로 얘기하지 조만은 거의 쓰지 않죠. 대신 제가 왜 이 두 글자를 자꾸만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조만간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중국과 일본에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중국입니다. 자, 물론 쉬운 말로 迟早도 있습니다. 이게 늦을 지자입니다. 지체도 할 때 지자에 간체자인데요.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早晚도 많이 씁니다. 他早晚得去. 그는 조만간 가야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것 때는 이제 早上, 아침과 晚上, 저녁의 뜻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이르든 늦든 언젠가는 이런 뜻으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어떻게 쓸까요? 일본에 보시면 소방 해가지고 똑같이 조만이라고 쓰고 그 발음 그대로 씁니다. 소방. 물론 뭐 풀이해서 오소가레, 하야가레라는 말도 있습니다. 뭐 늦든 이르든 뭐 이런 뜻도 있는데 그것보다 소방을 많이 씁니다. 도세 소방 시레르 고도다. 어차피 언젠가 알 수 있는, 알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소방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쓴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조만, 중국의 자오완, 그 다음에 일본어의 소방 모두 다 조만이 있습니다. 조만. 근데 이 단어만큼은 제가 조금 영어를 꼭 소개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기 때문이죠. 볼까요? soon. 그렇죠. 곧이란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이것 말고 이 조만과 비슷한 영어 단어 그 표현 중에는 sooner or lat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ooner or later. 이거는 너무 비슷하죠. sooner라는 거는 조, later라는 거는 만.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soon도 아니고 왜 sooner를 쓰느냐라는 의문을 원어민조차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ooner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되느냐? later는 알겠지만 그래서 이게 언제 쓰여 있는지 혹시 영어가 먼저 쓰여진 다음에 중국어나 우리말로 들어온 건지 뭐 일본 사람이 번역을 한 건지 이런 것이 저는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sooner or late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조만간, sooner or later 에서 이 sooner라는 거는 sooner rather than later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늦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일찍.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조만간과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찍이든 늦든이 아니라 일찍이라기보다는 그냥 늦다기보다는 일찍. 늦은 편보다는 일찍이 더 낫다. rather이니까요.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sooner or later라는 거는. 그래서 이 sooner or later가 언제 먼저 쓰였나 보니까 1577년에 라틴 책을 옮기는 과정에서 sooner or later라는 표현이 처음에 1577년에 영어로 처음에 쓰이기 시작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사전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 sooner or later를 라틴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생겼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거는 중국어나 우리말이나 중국어, 일본 한자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한, 중, 일, 영이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더 이상 심화의 연구를 한다면 그 언어 간의 관련성을 밝힐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할 여력도 저에게는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만간이라는 표현이 한중일 영에 모두 다 비슷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요? 제가 초반에 이 조만간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되었기에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보는 오늘의 한자어 7번째 시간에는 이를 조자와 늦을 만자가 결합해서 조만 혹은 조만간이라는 단어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조자는 태양과 관련이 있고 늦을 만자도 이 해와 관련이 있는 글자가 아닐까 하고 저는 추측을 했었죠. 오늘 컨텐츠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아무래도 이것도 오래 되기 때문에 간략본 영상을 또 만들어서 공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7번째 시간에는 이를 조, 늦을 많이 결합한 조만 혹은 조만간에 대해서 영어의 sooner or later, 그다음에 한중일 모두 다 같은 한자를 쓰는 사오안이나 소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